22년 10월 20일 날 대구 정서경찰서에 요 서면, 요 고소장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서면에는 이렇게 사건 번호를 기입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번호의 근거는 112 신고를 해서 이렇게 이 번호를 통지받은 거예요. 국가 공공기관 대구 성당파출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 번호를 받아서 19일 날 받아서 20일 날 새벽에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작성해서 요거 18일은 112 신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접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대구 정서경찰서에서. 그리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접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용은 진술서랑 비슷한데요. 진술서는 그냥 경험이 없어서 제가 막 써보고 이게 사람들이 뭐 이래만 하나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시고 자, 제가 22년 10월 20일 날 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받으면서 접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건을 덮고 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역력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접수증을 달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끝까지 주지 않아서 좀 이렇게 목소리 톤이 좀 좋지 않게 언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출했는데 범죄 신고를 접수증을 주지 않으면 그냥 민원 사건처럼 만들어서 그냥 시간을 끌다가 그냥 덮으려고 하는 심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20일이니까 10월 23일, 2일 정도, 3일 정도 돼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공공기관에서 받았으면 그건 사무소가 아니라 공문서예요. 그거 공문서 받았으면 접수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접수증을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지금 안 주고 나한테 문자 이렇게 보내놓고 면담, 청취 내가 그날 가서 20일 날인가 형사님 만났을 때 조서를 꾸미지 않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근데 내가 법에 근거해서 계속 이렇게 내가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 한 통이 없고 지금 전화해서 내가 병원을 갔든지 안 갔든지 형사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결국은 접수증을 며칠을 끌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그냥 덮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범죄 신고를 상대방이 증거 블랙박스를 은닉하고 인멸하려고 하니까 조사해달라. 그리고 합의금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협박죄, 공갈죄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제가 제출했습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를 상대방에서 했으니까 범인 도피죄랑 조사해달라. 또 상대방이 돈을 받으면서 병원비, 수리비로 받았는데 그것이 뭐 사기, 보험 사기가 의심되니까 조사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근거가 있고 근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 그 운전자 바꿔치기를 이 사람들이 시인했고 그 녹음 통신 자료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형사 범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뒷거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덮어버렸어요. 덮고 끝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보복까지 해줌으로써 아주 깨끗이
저와 저희 집사람을 감옥으로 죄로 걸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절대 같이 살 수 없는 원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BC 400년경에 에스더라는 황후의 아름다운 그런 싸움, 하만이라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재산도 뺏고 노예를 삼으려고 할 때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원수를 탄핵해서 결국 이렇게 극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억울함을 풀었고, 하만이 이스라엘의 영웅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 앞에 세워둔 기둥에 원래 매달으려고 그 기둥을 세워놨는데, 옛날에 고대 때는 나무를 매달아서 중죄에 처한 사람들을 거기다 매달았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게끔. 산 사람을 말이죠. 그랬습니다. 거기다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하만이 매달렸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그 고관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그렇게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뒤바뀌어서 하만이 파놓은 구덩이에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이 다 들어가서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던 옛날 이야기가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자들은 조금 뒷거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법원이 이런 짓을 한다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불만 세력들이 그 작용화된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회를 뒤집어 놓고 싶은 그런 집단들, 그 집단들이 노골적으로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이런 사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뒤에 가고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시위해서 같이 그렇게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죠.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하지만 제주 4.3 사태에서도 그렇고요. 그 중심에는 그렇게 악한 공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때에도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경찰이 그 아이를 치어서 그렇게 아이를 다치게 했으면 내려서 치료해주고 사과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가고 뻔뻔스럽게 또 항의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뭐 이래서 시민들과 충돌이 생겨서 돌을 던지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거기에 서북 청년단을 불러들이고 또 미군을 불러들이고 그래갖고 두고두고 좌익에게 지금 뭐 그런 비난의 빌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에 의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응? 그 어떤 원인을 볼 때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에서도 공권력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고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하나 더 말씀 안 드렸네요.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80년대생이고요. 2008년 11월 26일 날 이 청년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탕주 탕씨인데요. 탕자입니다. 탕자. 그런데 이 청년은 뭐 2007년 한 10월경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자전거는 이 청년 소유가 아니라 이 청년이 인민표 50원을 주고 자전거를 임대해서 그 자전거를 며칠 동안 빌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자전거에도 뒤에 번호판이 있었어요. 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었는데 그 어떤 경찰이 요 이제 그때가 이제 10월 5일이었는데 10월 5일이면 명절이거든요. 중국의 국경절입니다. 근데 아주 성대하게 그 명절로 지내는데 좀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거 뭐 이 청년이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자전거는 임대했다고. 누구에게 50원을 주고 며칠 동안 임대했다고 다 보여줬는데 이 경찰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라, 또 뭐 해라, 이걸 증명해라 계속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청년에게 억울하게 해서 이 청년을 공안지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는 경찰서로 끌고 가서 그날 밤에 6시간 동안 이 청년에게 뭐 아주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사인데 조사가 아니라 그건 뭐 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청년이 그때 경찰들한테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성불구자가 됐습니다. 남성 성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일로 이 청년이 그게 이제 10월 달이니까 명절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붙들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뭘 꺼내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그런 것들을 꺼내면서 따지니까 미우니까 데려가고 두들겨 팬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무식하게 때렸는지 남성 성기능을 상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일 후에 각지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다 낼 때 다 고소고발을 하고 그랬는데 이 청년의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자비한 그런 보복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다가 너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칼을 가지고 공안국으로 찾아가서 경찰관 6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관 6사람을 죽이고 붙들려서 그 재판이 회부됐어요. 그리고 회부된 지 얼마 안 돼서 11월 달경에 2008년 11월 달경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당했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가 변호사를 구하려고 상해로 가서 유명한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상해에 도착하자 그 공안들이 이 사람 어머니를 뭐 정신병원 같은 데를 통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켰어요. 그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통영경찰서나 이쪽 사람들이랑 비슷한 수작질이에요. 저도 변호사를 구하러 다녔는데 아무튼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지금 우리나라 이런 형편에서 변호사가 따져주지 않습니다. 따져주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잘못 선임하면요, 선임권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더 불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는데 그래도 이 나이를 살면서 보는 눈이 있죠. 나중에 변호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 사회가 악하고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결국은 어떻게 불합리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변호사가 변호사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누구를 죽이고 그런 거, 그럴 만하다, 이 죄가 그럴 만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 사람을 돕는 변호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불리한 의견서라든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1심에서 사형이 나왔고 또 제대로 변호도 받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너무 잘생긴 남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도 그 공판장에서 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끝까지 그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왜 있어야 됩니까? 원시대 때는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면 또 그냥 개인이 보복을 하잖아요, 서로. 그건 이제 근대 국가, 현대 국가에서는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개인이 보복하지 말고 국가가 공권력이 개인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 형벌권이에요. 근데 개인이 당한 범죄 피해를 신고했더니 그거를 조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공권력이 범죄자 편에 노골적으로 서서 죄를 다 덮고 그 범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범죄 신고를 한 사람의 그런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버리고 가짜 체포영장을 발행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가짜 체포영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전산에 없는 체포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여러 곳에다가 대구 성서경찰서에 직접 가서 범죄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조사. 달성경찰서로 보내고, 달성경찰서는 나중에 제가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제가 진정서 제출 안 했습니다. 범죄 신고를 했습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고발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범죄 신고라고 안 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거짓말을 써서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 문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니까 성추행, 성폭행 그런 피해자예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연을. 그때 맨 처음에 주저하지만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집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들어와서 그랬는데 그거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조사 안 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더라는 말이죠. 이런 거 계속 고소하고 따지고 그러면 명예훼손 무고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